어제 월식이 있었습니다. 월식이 있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막혀가지고 지구의 그림자에 막혀서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어제는 완전 이 계기 완전히 계기 월식이었어. 그래서 달이 완전히 지구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완전히 안 보이시다가 다시 이제 반대로 지구가 접근해서 자꾸 먹어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먹은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나오는 거죠. 반대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그림이 잘 안 되네. 이렇게 이제 먹어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이쪽이 나오는 거야. 이쪽이 조금씩 나온다.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지구가 빠져나가고 달이 보이게 된다. 이렇게 완전히 계기월식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지식은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있어요. 주관적인 판단. 그래서 이 월식도 마찬가지야. 월식도 꼭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이 달이 먹어졌다고 보이는 것이 통상인데 반드시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다른 현상들이 있다. 이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동양 오술 중에서 이 침술에 대해서 침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동양 철학의 원리는 바로 하도와 낙서에 있죠. 하도와 낙서에 있다. 근데 이 하도와 낙서가 이 우리의 선조가 만들었어. 우리의 선조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도와 낙서가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 즉 당군조선, 그 조선의 기원이신 선조가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한국 거라고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참 답답한 현상이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자기 것으로 갖고 싶었는지 이 하도를 발견하신 분, 만드신 분은 복희예요. 복희다. 이 한자가 좀 어려운데 복희다. 복희예요. 그리고 낙서는 문왕이라 그런다. 문왕이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이 중국 사람들이 아주 얄궂게 이 복희에는 시자를 붙여서 시자를 붙이고 문왕은 왕자를 붙였어. 근데 이 하도는 선천이고 낙서는 후천이야. 즉 선천이 먼저인데 웃기는 상황으로 복희에는 시자를 붙이고 이 문왕에는 왕자를 붙여놓은 거야. 여기에는 바로 이 중국 사람들의 이 한국 사람들을 아주 비하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한국의 조상인 복희 씨에는 복희 황제죠, 황제인데 복희에는 씨자를 붙이고 자기들의 왕인 문왕에는 왕자를 붙였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조상이 이렇게 위대했다. 그런데 이 중국 놈들이 응? 복희에는 씨자를 붙이고 문왕에는 왕자를 붙였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언젠가는 이게 이제 밝혀질 거다. 내가 그 이제 일단은 이 차근차근 내가 이제 밝히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웃기는 게 이 하도와 낙스의 하도는 용마가 가져놨다 그래. 용마. 용의 대가리는 말이고 몸뚱이는 용인가? 하여튼 이 용마가 몸에다 그림을 가져나와서 하도를 가져놨고 낙서는 거북이가 가져나왔다 그랬다. 여기에도 아주 못된 중국 사람들의 속성이 숨어 있어요. 이 하도가 지금 인터넷에 다 찾아봐, 구글에 찾아봐, 다 찾아보면, 사진에 찾아보면 모든 지식이 하도는 용마의 몸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낙서는 거북이 몸에 그려진 몸이다 하고 피력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 내가 본 거로는 하도는 거북이가 가져나왔다. 하도는 거북이가 가져나왔고 낙서는 용마가 가져나왔다. 요거를 중국 사람들이 뒤바꿔 놓은 거야. 즉 중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중국이 위대한데 어떻게 조선의 미미한 나라가 이 하도와 낙서를 가져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뒤바꿔 놓은 거야. 내가 이제 이 증거를 내가 대겠다. 나는 아무리 봐도 하도가 거북인데 어떻게 해서 하도가 용마가 가져나왔고 낙서가 용마인데 어떻게 해서 거북이가 가져나왔을까 하고 못내 의심쩍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내가 알게 됐다. 내가 이제 이 대불정 열애 밀인 수능경을 내가 공부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이 주역을 다시 내가 보려고 그래요. 주역을. 그래서 주역을 봤는데 주역을 봤는데 주역의 원본에 하도도와 낙스도가 있어요. 그 하도도가 있다고. 하도도가 있고 하도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오십토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하도지수야. 넉스, 후치, 구상. 이게 이제 보시면 이 거북이는 하도는 이제 일육수잖아요. 일육수가 수고, 이칠화가 남쪽, 삼팔목이 동쪽, 사구금이 서쪽인데
일육수가 북쪽이죠. 이칠화가 남쪽이고. 이 거북이가 무슨 뜻이냐면 거북이, 거북. 거북이가 북쪽에 있는 거북이가 시끄러운 거야. 이게 거북이가 북쪽에 살고 있는 거북이가 가서 시끄러다. 그러니까 이 당연히 거북이다 이거야. 거북구다. 그런데 이놈을 거북이를 욕마를 가졌다 뒤바꿔놨으니 지금도 구글에 찾아보면 하도는 욕마가 싣고 가져나왔고 낙서는 거북이가 가져나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하도는 거북이야 거북. 북쪽에 살고 있는 거북이가 물에서 가져나온 것이 하도고 낙서는 용마가 가져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져 가지고 이 잘못되어 있는 하도 낙서부터 고쳐야 돼. 그때가 언젠가는 오겠지. 이 하도는 물이다. 물이다. 즉 물은 땅과 접촉해 있어요. 말하자면 평면이야 평면. 낙서는 우주 공간이야. 그래서 입체를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달 그림자가 물에 비춘 것이 하도야. 즉 공간을 평면으로 본 것이 하도고 공간을 공간 그대로 본 것이 낙서야. 무슨 얘기냐면은 점, 선, 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3차원 입체란 말이야. 입체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 평면을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하도고 그 다음에 입체를 본 것이 낙서야. 따라서 지식의 발달 순서로 보면은 당연히 점에서 선으로 되고 선에서 면으로 되고 면에서 입체로 되는 것이니 당연히 선천인 하도가 먼저요. 그 다음에 낙서가 후천인 낙서가 다음이다. 당연히 평면인 거북이가 가져나왔고 입체인 용마 하늘을 나는 용마가 낙서를 가져놓은 것이 맞다 이것이. 그런데 이거를 살짝이 바꿔놓고 중국이 자기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비록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이 제대로 된 사실을 제대로 밝힌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복희 씨라가 아니라 복희 황제다 당연히 운왕이고. 그래서 결국 이 주역이 누구 것이냐? 주나라 주역이 아니라 바로 이 조선의 조역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 또한 이 아울러 이 조선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이 조선이라 그러면 조선, 고조선을 말씀하는데 고조선 다음에 이시조선이 생겼다. 그래서 이 조선을 고요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조선은 이 조상조자 이 조자예요. 조상조자에 균형 잡힐 선자 이것이 조선이다. 말하자면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잘하는 조상, 이것이 바로 조선의 의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것은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잘하는 선자, 착할 선, 잘한다, 좌우로 균형이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만물의 조상, 이 조상조자에 착할 선, 잘할 선자, 이 조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내가 아울러 또한 밝힌다. 플러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조상을 가진 후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긍지를 가지고 생활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이 50토는 일육수는 신방광이요, 이칠은 심소장이요, 삼팔은 간과 담이요, 사구는 폐와 대장이요, 50은 비와 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낙서는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가서 1로 들어온다. 현재 여기서 이제 10을 이제 생략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낙서인데, 이거는 하도와 낙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낙서는 내가 거듭 얘기했지만은 이 원을 이해하기 쉽겠지. 이 정육면체로 봤을 때 힘의 원리에 의해서 한 곳에 힘을 가하면 가장 먼 쪽으로 가는 거야. 가장 먼 쪽으로 간다. 이거 역시 이것은 가장 먼 곳으로 가고 3, 가장 먼 곳으로 가는 4, 그 다음에 4에서 6으로 갈 때는 이 대각선 반대로 치르니까 중간을 관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있는 5를 지나서 6으로 오고, 6에서 오면 다시 가장 먼 거는 7로 갔다가 7에서 가장 먼 곳인 8로 가고, 8에서 가장 먼 곳인 9로 갔다가 9에서 중심으로 거쳐서 10을 거쳐서 1로 돌아온다. 중심으로. 이렇게 원이 입체로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이것을 평면으로 탁 두드리면 하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입체의 움직임을 평면으로 표시하니 바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거를 비선이라 그래. 비선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근데 이 입체를 탁 두드리면 바로 하도와 똑같이 16, 38, 49, 27이 탁 들어와서 16, 27화, 38목, 49금, 50토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 앞에서 내가 말씀드린 하도와 낙서 쪽을 보시면 다시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입체를 평면으로 했기 때문에, 즉 하도의 움직임이나 낙서의 움직임이나 똑같다. 이거를 무슨
뭐 금화도치 이런 식으로 어? 중국 사람들 또한 후세 학자들이 뭐 금화도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웃기는 소리다. 웃기는 소리고 평면과 입체를 평면으로 두드렸을 때 탁 두드리면 입체가 평면으로 딱 붙으면 바로 하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지식은 이 기회에 완전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후세 유명한 학자가 나오면 구글이나 많은 사전이나 이러한 데 알려져 있는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복희나 문왕이 과연 누구의 조상이고 또한 하도와 낙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는 후세 학자들이 밝혀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또한 이 조선도 마찬가지야. 조선도 이 조상조자에 이 착할 선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침술에 대해서 용어를 다시 내가 정립을 해주겠다.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혈이라 그래. 혈이라 그런다. 혈과 규가 있어요. 규가 있다. 이 침구술에서 필수적으로 쓰는 것이 혈과 규야. 그런데 이 혈과 이 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책이 없어. 이 혈과 규가 뭐냐? 둘 다 구멍이야, 구멍. 둘 다 구멍이다. 구멍. 근데 이 혈과 규는 차이가 뭐냐면은 이 혈은 일단 쉽게 말해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 구멍인데 잘 안 보이는 구멍. 예를 들어서 이 피부에 있는 이 땀구멍은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혈이고, 쉽게 말하면 규는 내 이 눈이나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그리고 소변과 대변을 보는 항문, 비너기, 이러한 구멍이 규야. 따라서 눈은 규라 그러고 이 피부에 있는 이런 구멍은 혈이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혈은 이제 보이지 않는 구멍을 이 혈이라고 간주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곡이라 그러면 이 합곡의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합곡이 안 보인다. 이게 이 합곡이단 말이야, 이게. 이것이 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맥이 있어, 맥이 있다. 우리가 이제 경락 하는데 경락이다. 경락이다. 경락이라고 할 때 경락은 인체의 이 세로로 움직이는 줄이라고 보면 되고, 낙은 이렇게 감고 있는 것을 낙이라고 보면 돼. 따라서 경락이라 그러면
세로 인맥이나 동맥은 이렇게 이제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경이라 그러고, 낙은 대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거를 낙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맥이 있어요. 맥이 있다. 이 경락의 유주를 경락의 유주 이 선을 맥이라 그래요. 경맥이라. 그 맥이라 그러는데, 이 맥에도 종류가 있어요. 맥에도 이런 맥자가 있고, 맥이 이런 맥자가 있어. 그래서 이맥과 이맥. 이 맥맥자는, 이거는 혈맥이나 혈관이나 신경, 이러한 흐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맥은 이 맥자를 쓰고, 이 맥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맥이야. 말하자면은 우리 맥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뛰기는 뛰는데, 이 맥이 뛰기는 뛰는데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맥이야, 맥. 따라서 우리가 12경맥이라 그럴 때는 이 맥자가 아니고 이 맥자를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또 한 가지를 더 이제 오늘 이제 밝혀야 되는데, 밝힐 것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육수라 그러잖아.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여기서 이제 볼 때, 이 1과 6을, 이걸 경에서는 어떻게, 수능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 하면은, 하나가 6가지 작용을 한다 이거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1이라는 것이 일수, 이 양수고 이 음수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 1이 6가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6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후,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맛보고, 그 다음에 접촉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이 6가지 작용하는 것을 6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맥은 아까 이 말씀드린 이 맥은 이 6가지 작용이 움직이는 통로야. 이것이 움직이는 통로다. 우리가 이 견문각지, 이 미촉촉촉, 이것이 어떤 이 뭡니까? 이거 피부에 어떤 그 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이 혈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혈관 신경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혈관이나 신경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맥이 아니고, 이런 맥자가 아니고, 이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 이와 같은 이 맥은 바로 이 경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 경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것이 이 맥이다. 그래서 이 경에서는 이 순환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혈을 이걸 생사의 굴혈이라고 그래. 생사의 굴혈이다. 이 생사의 굴혈이야. 굴혈이다. 생과 사의 굴혈이라고 설명을 해놓을 것이야. 일단 그동안에 모호했던 몇 가지 용어를 내가 이번에 차제에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내가 이제 그동안 이제 내가 그냥 그 특별한 이게 뭐 교재도 없이 내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이 신침천근방을 내가 이거 이제 설명을 하는 거로 다음 시간부터는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침천근방에 물론 뭐 거의 다 뭐 맞지만은 내가 처음에 이제 출판을 하면서 교정 볼 시간이 조금 이제 촉박해서 가끔 오전화 탈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 차지에 밝히기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오해되어 왔던 하도와 낙서 그리고 경락이나 혈 이런 것에 대한 맥 이런 것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